조기 은퇴자의 재정 붕괴 대부분은 일하지 않은 기간에서 발생한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이 왜 조기 은퇴자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조기 은퇴의 재정적 실패를 물가 상승이나 투자 실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재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일하지 않는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어씨는 50세에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8억 원이면 30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보유 자산은 3억 원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소비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말 무너진 것은 지출이 아니라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은퇴를 준비할 때 예상한 은퇴 기간은 30년이었지만 의료비와 가족 돌봄,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최소 40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의 오차가 그의 재정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은퇴 초기에 시간이 많아진 만큼 돈을 아끼며 살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 절벽보다 더 위험한 것은 소득 공백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존 때문에 다시 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쯤이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부산의 58세 B씨는 52세에 회사에서 나와 3년 동안 스스로를 파이어족 성공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퇴 기간 3년째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모님의 장기 요양비가 필요해지면서 매달 6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자녀 취업 준비 비용까지 겹쳤습니다. 지출은 늘지 않았지만 일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산의 소모 속도는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57세부터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조기 은퇴에서 실패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재정 상담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출 속도는 체감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단순히 소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소비가 증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작은 소비가 생활의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 하나가 은퇴 계획 전체를 흔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심리적 문제는 노동 단절이 가져오는 불안입니다. 자기 역할을 잃은 사람은 돈을 지키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2년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나이대의 노동 지속자보다 소비가 평균 17% 더 빨리 늘어납니다. 이는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지출 통제가 어려워지는 심리 현상 때문입니다. 즉 일은 돈을 벌게 할 뿐 아니라 돈을 쓰지 않게도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년만 더 일했어도 2년만 늦게 그만뒀어도 지금의 위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후에는 늦게 찾아오고 일자리 시장은 사람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일을 찾는 확률은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일하고 싶다가 아니라 일해야 한다로 바뀌지만 이미 기회는 좁아져 있습니다. 결국 조기 은퇴의 재정 붕괴 대부분은 투자 실패나 돈 부족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 오판에서 나타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0년을 일찍 은퇴하면 그 10년 동안 번 돈뿐 아니라 그 10년 동안 일하면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었던 기회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기 은퇴의 성공은 언제 그만두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고.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 총량보다 노동 지속성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길게, 작게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기 은퇴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노년기 노동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자존감, 역할감, 사회적 연결, 건강 유지, 생활 리듬, 지출 통제까지 모든 것이 일과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재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조기 은퇴의 위기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을 멈추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한 달 2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일하는 리듬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길어질수록 조기 은퇴의 생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선택이 되려면 일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의 성공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조기 은퇴자의 재정 붕괴가 대부분 일하지 않은 기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은퇴자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된 하나의 패턴이다. 은퇴를 결심한 순간에는 자유와 여유, 자기 시간이라는 달콤한 기대가 앞서지만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무게가 조용히 축적된다. 첫 해에는 아직 괜찮다. 수입은 없어도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에 들어서면 생각이 달라진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빠르게 체감된다. 단순히 잔고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그 줄어듦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진다. 이 불안이 소비 패턴을 바꾸고 지출 통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은퇴 계획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한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은퇴 초기의 지출 증가를 문제로 여긴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지출 자체가 아니라 지출이 통제되지 않는 심리라고. 일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의지가 약해진다. 규칙적인 생활이 흐트러지고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자신을 지탱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그 공백을 소비로 채우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작은 소비라도 반복되면 금방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수입이 없는 삶에서 재정을 잠식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조기 은퇴의 위험이 지출이 아니라 소비의 성격에 있다는 이유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적 변화가 있다. 바로 보상 심리다. 직장 생활 동안 참아왔던 취미나 여행, 갖고 싶던 물건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때의 소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유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적 행동이다. 처음에는 소소한 지출이지만 몇 달만 지나면 기준이 조금씩 올라간다.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없어진 대신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한 공허감이 깊어질수록 소비는 위로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지출은 숫자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감정 기반 소비는 언제든 통제력을 잃을 수 있고 이 작은 균열이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큰 구멍을 만든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해도 돈이 있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치지만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 이 역전된 구조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은 합리적 결정을 흔든다. 조기 은퇴 후 3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든다는 공통된 경험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소비를 과도하게 늘린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심리적 불안 때문에 소비를 과도하게 줄이고 너무 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만족도를 급격히 낮춘다. 지나친 절약은 또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만든다. 삶이 답답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줄고 불안은 더 커지고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지출이 다시 나타나고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 역시 결국 일하지 않는 기간에서 비롯된다. 소득이 사라지면 모든 선택은 불안의 그림자를 품게 되고 그 그림자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노동 단절은 재정적인 문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기 효능감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 약화는 돈을 지키는 능력을 함께 떨어뜨린다. 일할 때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던 규율이 사라지면서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는 체계를 잃는다. 직장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 루틴을 유지하게 하는 구조였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움직여야 할 동기가 있으며 사회적 연결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역할 수행을 통해 자존감이 유지된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시간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갑자기 얻게 되면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 부담이 바로 조기 은퇴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다. 재정적으로도 시간의 부담은 크게 작용한다. 일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 인출 기간도 늘어나고 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취약해진다. 의료비, 가족 돌봄 비용, 자녀 지원, 거주지 변경, 물가 상승 등 많은 변수가 10년, 20년의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재정을 압박한다. 문제는 이 변수들이 예측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한 사람도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미리 알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로 불확실성의 시간을 꼽는다. 근로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단순한 소득 단절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들어올 틈을 지나치게 크게 열어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무너진다. 은퇴는 돈이 줄어드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앞당겨지면 조기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모든 조기 은퇴자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공통된 성공 패턴은 존재한다. 바로 일하지 않는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드시 전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 파트타임이나 단기 노동, 재택근무, 소규모 개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부드러운 노동이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리듬은 심리적 안정을 주고 생활의 구조를 만들며 지출의 규율을 되돌리게 한다. 일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괜찮고 괜찮은 마음은 소비를 이성적으로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작은 소득이 불러오는 심리적 이득이다. 그리고 이 심리적 이득이 조기 은퇴 계획 전체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은퇴의 성공은 자산 규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자산이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은 많고 자산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은퇴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과의 일정한 연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다. 재정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퇴는 소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 균형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다. 결국 조기 은퇴의 본질적 위험은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데 있다. 이 시간은 사람의 재정뿐 아니라 감정, 자존감, 관계, 건강, 삶의 리듬까지 모두 영향을 준다. 은퇴 후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돈보다 먼저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정도 심리도 관계도 함께 흔들린다. 반대로 시간을 다룰 줄 알면 은퇴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단 하나다. 조기 은퇴의 핵심 위험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돈은 계획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을 너무 앞당겨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완전히 비워두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조기 은퇴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여러분의 은퇴가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돈의 크기보다 시간의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시간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다.